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한 남자의 일기입니다. 평범한 출장이 어떻게 서서히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지 그 생생한 기록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을 바로 조나단 하커라는 인물의 눈으로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이야,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앞으로 조나단 하커가 겪을 공포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의 시점에서 그의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따라가는 그런 심리 스릴러 같은 거예요. 원래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서 시작되잖아요. 여기 조나단 하커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 계약 때문에 트란실바니아로 출장을 갑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출장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아주 이성적인 서양 세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게 될 동쪽의 땅은 글쎄요, 그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허커의 일기를 보면 여정 초반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뮌헨에서 출발해서 비엔나, 부다페스트 이렇게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허커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알던 익숙한 세상이랑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낯선 곳으로 여행 가는 기분? 딱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익숙한 문명의 지도가 딱 끝나고 저기 험준한 카르파티아 산맥의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냥 평범했던 여행일기가 어느새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스멀스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엄청 무서워하는 거죠. 특히 여관주인 아주머니가 제발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이게 그냥 아이고 먼 길 가는데 조심해요 이런 차원의 걱정이 아니에요. 마치 저 앞에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리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미신, 특히 상조지의 날 전날 밤에 대한 어떤 불길한 믿음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하커의 여정은 우리가 아는 상식, 이성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커가 얼핏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르독, 포콜, 스트리고이카. 바로 사탄, 지옥, 마녀 같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브롤록, 불코슬락. 바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입니다. 근데 하커는 이 단어들 뜻을 몰라요. 그의 이성적인 세계관 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들이니까요. 하커는 어리둥절하지만 이걸 보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드디어 목적지 드라큘라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돼요. 겉으로 보이는 정중함과 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외물성 사이에 줄타기 말이죠. 백작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집에 온 걸 환영하오 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신사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악수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웃을 때 보이는 이빨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고 하얗죠. 심지어 손바닥 가운데에 털이 나 있다거나 역한 숨결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이상하죠? 이게 바로 문명인의 탈을 쓴 야만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정말 유명하죠. 밖에서 늑대들이 울부짖으니까 백작이 이렇게 말해요. 늑대 울음소리를 밤에 아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표현하다니 보통 사람 아니죠. 인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포식자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불안이 끔찍한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성의 벽이 말 그대로 그리고 하커의 마음속에서도 그를 꽉 옥죄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갔는데 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인은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거울을 봤는데 주인의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대체 뭘까요? 하커가 바로 이런 기이한 단서들을 하나둘씩 모으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성을 한번 둘러보는데 모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손님이 아니었구나.
이 성은 감옥이고 나는 죄수다.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밖을 보는데 백작이 그 높은 성벽을 마치 도마뱀처럼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기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망토는 박쥐날개처럼 쫙 펼쳐지고요. 이건 그냥 좀 이상한 걸 넘어서 학화가 믿고 있던 물리법칙, 자연의 이치를 그냥 박살 내버리는 장면이에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커는 속으로 절규하듯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건 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아니, 애초에 인간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아닐까? 하커가 평생 살아온 합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인 공포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목숨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험이 닥쳐옵니다. 공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밤 하커 앞에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속삭이는 말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공포예요.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그 접근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키스인 거죠. 바로 그 순간, 여인들이 허커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때 백작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허커의 진짜 신분이 뭔지 명확해져요. 그는 손님도 죄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백작의 소유물,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작의 계획은 정말 치밀해요. 허커한테 강제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것도 미래 날짜로요. 6월 12일자 편지에는 일이 거의 끝나간다. 19일자 편지에는 이제 곧 성을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 29일자 편지에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다. 이렇게요. 이게 뭐겠어요? 허커가 성을 무사히 떠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허커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계획인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구조받을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흔적마저 지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가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갇힌 사람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성에서 과연 탈출이란 게 가능하긴 할까요?